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전기 위험 방지 기술로서 61번부터 80번까지 되겠습니다. 정전 작업 시 작업 중에 조치사항은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전에는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작업 종료 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작업 중과 작업 시에는 똑같은 거, 일을 하거나 작업 중이나 똑같은 말이죠.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이런 것은 항상 확인되는 것은 작업 시작 전에 하는 거예요. 시작 전. 그 다음에 개폐기 관리는 작업 중 맞습니다. 잔류전화의 방전이라든지 단락 접시 실드도 작업 시작 전에 모든 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전 작업 중 조치사항은 작업 지휘자인 작업한다든지 개폐기 관리한다.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단락 접지사항 확인 관리하고 혼촉 또는 오동작을 방지한다. 단락 접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항상 작업 중에나 작업 시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접 발선에 대한 방호 상태를 관리하고요.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4-18 중에 잘 나와 있지만은 보충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에 해야 되는 것은 검전기에 의한 정전을 확인하고 잔류 전환을 방전하고 단락 접지는 모두가 다 작업 전에 한다는 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2번째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라는 것은 교로아크 용접기에 바로 방호 장치가 자동 전격 방지기죠. 자동 전격 방지기는요, 무부하 시 전력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저하시킨다. 안전전압이라고 우리나라는 통상 30V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용접기에 주회로를 개로시킨다. 개로는 열려있죠. 열려있다는 게 이거는 폐로시키는 거예요. 폐로. 틀렸어요. 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온시키는 걸 폐로라고 그러고 개로를 열린다. 이거는 오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답이 3번이다. 교로아크 용접기 안전장치로서 용접기 1차 또는 2차 측에 부착하는 것이 바로 자동 전격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용접할 때는요, 용접기 주위를 어떻게 개로가 아니고 폐로시킨다. 온시킨다는 말이 폐로가 되겠어요. 역시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은요. 보면서 바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인체의 전기저항을 R을 1000옴이라고 해서 항상 통상 1000옴이 아니고 항상 뭐요? 500옴이라 해서 항상 나왔죠. 1000옴이라고 할 때 위험 한계 에너지 최전은 약 몇 줄인가 단 통전시간 1초이고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I는 165 밀리 또는 미리암페어를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우리 어때요? 여기 항상 얼마냐고 하면 이게 1000이 아니고 500이었어. 500. 500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게 바로 1000이 나왔으니까 2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는 실제 오늘 어때요? 20제 13.6이었죠. 그래서 13.6이었는데 2배니까 그 27.23을 찾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바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물론 계산도 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통상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요것만 적용하라 그랬거든요. 165만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27.23이 되겠죠. 만약에 185까지 적용한다면 34.2다. 그래서 통상 I는 루트 T에 165를 적용하라. 이거는 바로 뭐예요? 심실세동 전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도 또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64번입니다. 64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그림이 여기 와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완전 누전이 되고 있는 전기기기요. 외함에 사람이 접촉하였습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I라 그랬습니다. I는 단 전압은 E는 전원의 대지 전압, R2는 변압기 일선 접지 저항이에요. 제2는 제2종 접지, R3는 전기 외함 접지, 제3 접지 저항은 RM으로 하는 인체의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중요한 것은 이놈을 알아야 돼요. 우선 전류라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E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압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항이 R2와 R3와 인체 저항 Rn까지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항상 저항분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다시 R3 저항을 여기 한 번 더 한다면요. R3 저항. 그러니까 실제는
똑같은데 봤을 땐 잘 여기 알아서 R3와 RM을 곱하면 안 되죠. 반드시 분모 아랫부분은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요.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보겠습니다. 인체 전류 I는 R11, R2와 R3 어떻게 직연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체 저항 R3 연결된 백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체 전류 합성 저항은 R2 더하기 R3분의 RM이래요. 다시 지락 전류는 R2는 R3분의 RM분의 11이니까 역시 다시 이야기하면 R2는 R3분의 R3가 되겠죠. 1이는. 도tal RM분 1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것이 여기 반드시 여기 이제 더 할 때는 위로 할 때는 곱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상 감지 전류가 되는데요. 예상 감지 전류는 지락 전류가 저항 R2와 인체의 저항에 반비례로 나눠서 걸리게 되면 인체에 걸리는 전류는 바로 R2는 R3 더하기 RM분의 R3 곱하기 RM입니다. 여기 전압이 되게 거고요. 다시 R3 더하기 RM은 여기 바로 지락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상세히 하면 인체에 걸리는 지락 전류는 R3분의 RM 더하기 R3 곱하기 RM 다시 R3 RM분의 R3 이것이 바로 공식으로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5년 3월 8일 날 문제 68번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65번입니다. 전기화재 발생되는 비중이 가장 큰 바라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끝까지 지금도 의의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기화재 발생되는 비중이 가장 큰 바라오는 건 뭐예요? 이게 이동식 전열기입니다. 이동식.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 그런데 발표는 뭐로 했냐 그러면 전기 배선은 배선기구로 지금 이게 정답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정답으로. 물론 이번 시험에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계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이동식 전열기가 그 가능한 전열기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도 이렇게 했고 그 지금도 공단에서는 지금까지도 4번이 답이라고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없겠죠. 나온다면 역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거. 그러나 나오지 않더라도 참고적으로 실제 통계상은 화재의 비중이 가장 큰 바라오는 이동식 전열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고 단 이 문제의 공단의 공식적인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탈 데 없이 똑같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일단 답을 4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실제적인 것은 이동식 전열기가 가장 비중이 높다는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랑 답은 몇 번? 4번으로 해야 되는. 조금 이제 좀 더 발표가 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에서는 이동식 전열기나 공단에서는 아직까지도 끝까지 4번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의의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발화원별 전기화재를 보면요. 이동 가능한 자 35%예요. 그래서 배선은 얼마냐면 27%입니다. 그래서 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대로 만들어낸 여기 본 문제는 말도 안 되지만 답은 4입니다. 혹시 출제 시 4로 하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 그러나 이게 변화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역률 개선용 캐퍼시터에 캐퍼시터가 접속되어 있는 전로에서 정전 작업을 할 경우 다른 정전 작업과는 달리 주의 깊게 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맞는 것이에요. 옳은 것은.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역률 개선용은요. 캐퍼시터는 접속되어 있어서 전로에서 정전 작업을 할 경우 정전 작업과는 달리 가장 주의 깊게 사항은 뭐냐 그러면 바로 잔류전화에 대한 방전을 하는 것이 그 역률 개선 캐퍼시터 접속된 정전의 최우선 조치사항은 바로 잔류전환을 방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2016년도 출제됐지만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19에 정의가 된 내용입니다. 67번입니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틀리는 것은 감전사고 방지는요. 전기기기나 설비요. 위험 부위에 어떻게 당연히 뭘 해야 돼?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에 대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전기기에 대한 전격을 표시한다. 근데 이런 내용은요. 전격이라는 건 주로 양중기에 표시해요. 몇 톤을 들 수 있다든지 몇 톤을 적정하게 운반할 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양중기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 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가 아니고 역시 안이불자를 하게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이게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는 전기, 기계, 기구의 정기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그러는데 여기 봐요. 무자격자 아니고 반드시 유자격자를 취업하고 유자격자를 교육해야 되겠어. 그래서 답이 부가 아니고 뭐다? 무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니불로 해가 한문 표현할 때 이게 더 맞다는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입니다. 전기기기의 방포구 기본 개념이 아닌 것은 전기기기의 방포구 기본 개념은요. 첫째, 점화원의 방폭적 경위를 시켜요. 점화원과 방폭적 경위가 돼 떨어져 있어야만 어떻게 폭발하지 않는 거죠. 둘째,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증감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안전증폭 방폭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화 능력 자체를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방법도 역시 전기 방폭의 기본 개념. 실제 전기 방폭 기본 개념은요. 1, 2, 3이에요. 격리, 증감, 억제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전기 설비의 주위 공간에 저런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런데 저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전기가 점점 잘 통과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 설비의 기본 개념 방폭화 방법으로서는 점화원의 방폭적 경위는 뭐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여기 알아도 최소한 이런 건 알아줘. D, P죠. 유입은 뭐요? O. 이런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69번입니다. 대점 물체의 표면 전위를 검출 전기의 용량 분할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대점 물체의 표면 전위 자체를 VS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VS를 구하는 거죠. VS를 구하는 건데 대점 물체의 검출 전구의 전극간의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그랬어요. 검출 전극과 대지간의 역시 물체가 아니고 정전 용량을 C2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검출 전극의 VE라고 그랬다. 전위는. 그럼 여기서 VS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VS는 우선 알아둘 것은 대점 물체와 검출 전극을 항상 분모로 둬야 돼. C1이에요. 항상. 근데 3번과 4, 5는 직렬이냐 변결의 연결 차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은 C1과 C2를 곱하기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 말하니까 굳이 여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걸 이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보면 표면 전위는요. 원래 직결로 연결된 C1, C2는 송전선 전압이 전압 E일 때 정전 용량 C1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C1과 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2에 걸리는 전압은 C1이 되고 표면 전위가 E와 같고 C2에 걸리는 전압 검출 전극 전위와 VE이므로 대입하면요. V는 다시 C1 더하기 C2 VS가 됩니다. 다시 결론은 뭐 하냐? 그럼 결론은 바로 VS는 C1분의 C1 더하기 C2 VE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요. 실제로 조금 더 보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이 우리 교재 4-53 은행 날개도 있지만은 은행 문제도 있지만은 2012년 8월 26일 문제 72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은 불꽃 방전이에요. 스파크죠. 불꽃 방전의 발생 시 공기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 항상 생성되는 물질 공기는 뭐가요? 오존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꽃 방전과 스파크 방전 시 공기 중에 생성 물질은 바로 오존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출하는 방법 틀리는 것인 거예요. 첫째, 감전사고는요.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그 설비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해요.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전사항을 빠르게 판단할 피해자의 몸과 충전부가 접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근데 감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몸과 충전부가 접촉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실제 몸이 아직도 전원에 충전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셋째, 충전부에 감전되어 있으면
몸이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곧바로 이탈시켜야 한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감전이 된 사람을 나도 덥석 안고 잡아당기면 어떡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언젠가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감전자를 손이나 이렇게 구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발로서 민다든지 차는 방. 왜? 발에는 신발 고무가 정전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자기가 피해자를 구출하면 안 된다. 넷째, 저렴 고무장갑, 바로 이런 형태, 고무장갑이라든지 고무장화 등 걸 착용한 후에는 구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요. 어떠한 경우라도 감전자의 몸이나 손을 잡으면 안 돼. 이유는 동시에 감전돼서 함께 죽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샤워 시설에 있는 욕실에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설치하는 인체 감전 누전차 등의 전격 감전이 몇 mA인데 이걸 잘 보면요. 이 문제가 엄청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보면 욕실이나 인체는요. 욕실 등이 이 등이 아니고 욕실입니다. 욕실 등의 인체 감전 누전 차단기는 통상 15mA. 시간은 0.03초 똑같죠. 시간은. 그러나 감도는 어떻게 30mA가 아니고 15mA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바로 73번 보면요. 인체 저항을 500ohm이라고 그럴 때 단상 440V 회로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 피해를 방지하려고 설치하는 누전 차단 규격은 이것도 역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30mA를 맞아. 그럼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몇 초? 30mA 할 때 0.03초 수없이 반복해서 그림으로 제가 계속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욕실 습기가 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게 2분의 1로 줄인다 그러죠. 15mA에 0.03초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말면 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째입니다. 접지의 종류와 목적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는 것은 그럼 다시 말하면 틀렸다 이런 거죠. 실제 접지의 목적은요. 우리는 첫 번째는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거요. 두 번째는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고 역시 화재와 폭발도 방지할 수 있는 게 접지의 목적이죠. 근데 이런 접지의 종류를요.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야 돼요. 개통접지가 뭐 고압전로와 저압전로에 혼촉이 되었을 때 감전 화재 방지를 위해 맞습니다. 지락 검출용은요. 차단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맞아요. 그 다음에 기능용 접지는 피래기라는데 이 피래기는 제1종 접지 공사를 해서 별도 접지를 하죠. 기능용은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등전이 접지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해 특히 등전이 접지는 항상 전이가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조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접지, 개통접지, 기기접지, 피래기접지, 정전기 장애 방정접지, 지락 검출 접지, 등전이 접지인데 여기 있는 바로 이 기능용 접지가 틀렸죠. 기능용 접지는 건축물에 설치된 전자기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능용 접지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75번은 방폭기기의 일반 요구사항인데요. 이게 KSC라고 우리가 알아둘 게 있습니다. KS는요. 바로 한국공업규격 또는 한국표준규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A를 이래 쓴다면 이거는 모든 기본사항을 A라고 쓰고요. B는 기계를 나타내요. C는 바로 여기서 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KSCI에 찾아보면 600790 규정인데 이거는 뭐 갈로잖아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뜻이에요. 제시하고 있는 방폭기계 설치 시 표준 환경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요. 여기 보면 표준 환경 조건은 압력은 80에서 110kPa입니다. 상대 습도는 40에서 80인데 이게 참 애매해요. 원래 45에서 얼마냐 그러면 85예요. 그래서 이놈이 틀렸습니다. 주요 온도는 항상 마이너스 20에서 40. 산소 함유량은 21% VV의 공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참고로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전격 감도 전류에서 동작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동작이 가장 짧은 시연형이니 반환시, 고성형이니 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감전 방전 누전 차단. 감전 방전 누전 차단 얼마? 0.03초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빠를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뭐 고속형이니 0.1초 이내, 시연형 0.1초 초가 2초 이내,
나머지 반환해서 0.2초, 초가 2초 이내지만 결론은 뭐 쭉 고속에 다 필요 없어. 0.1초, 0.1초지. 뭐 인체 감전 보여 얼마? 0.03초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뭐든지 우선적이라는 걸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역시 잘못되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 안 되면 눈으로라도 익혀라. 몇 번?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77번은 방폭 지역 구분이에요. 가스예요. 가스 분위기에서 정상 상태에서 조성되지 않은, 정상 때는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만 존재하는. 그럼 우리 가스는요, 0종, 1종, 2종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4종 이렇게 나오면 이게 벌써 답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럼 0, 1, 2 중에서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뭐요? 0종은 항상 장치의 이름 정상과 폭발성 가스가 항상 존재하는 장소예요. 1종은 장치 및 기기들 정상 가동성 폭발성 가스가 가끔 누출되어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2종은 작업자의 조작상 실수나 이상 운전으로 폭발성 가스가 누출되거나 유출된 가스가 체류하여 폭발을 일으키려 바로 방폭지역 가스가 분위기 정상 상태 조성되지 않아요. 또는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2종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62쪽에도 나왔지만 62쪽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된 것이다. 몇 종? 바로 2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78번 보겠습니다. 78번은 전기설비예요. 기술 규제 적용하는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건데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압은 교류전압이죠. 교류전압일 때는 저압일 때는 여기서 전압 전부 이래 돼 있어요. 전압 이래 돼. 이걸 좀 봐야 돼요. 교류전압일 때 여기는 뭐냐 하면 저압을 말하는 거 저압이요. 그 다음에 직류도 저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직류 전압이 이거는 고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특고압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구분으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압이 아니고 저압이라고 그랬어요. 교류는 600V 이하예요. 600V. 맞죠? 그 다음에 직류는 어떻게? 직류의 저압은 700V예요. 맞아요. 직류의 고압이나 직류니까 750V에서 70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은요. 7000V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이 묘하잖아요. 7000V 이상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이걸 짧으면 뭐라 해야 돼요? 반드시 초과라고 해요. 초과.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뭐야? 전압이 아니고 뭐? 저압. 여기는 뭐? 전압이 아니고 뭐라고? 고압. 이렇게 오타가 지금 발생해서. 왜? 너무 빨리 책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책 수정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빨리 들어해서 오타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건설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피레기의 구성요로서 옳은 것이 피레기는요. 바로 뭐요? 직열캣과 특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열 이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충격 아니죠. 보면 피레기 구성 요소는 크게 직열캣과 특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말을 묘하게 했어요.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다. 그럼 내압 방폭 구조 이거잖아요. 내압, 기호를 쓰면 D로 쓴다. 이 내압, 어떤 쉽게 말하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서 절대 폭발이 되면 너는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압이니까. 폭발 하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거.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요. 바로 2019년 3월 달이었는지 4월 달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4월 달이나 고성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뭐 변압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불꽃이 튀어나왔다. 원래 안 돼요. 내압이니까 불꽃이 들어 밖으로 나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할 때 요거는 하고는 내압 방폭 구조하고는 관계없다.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그 압력이 견디로 쉽게 말해서 바깥에서도 역시 폭발이 됐더라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외화물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압 방폭 기호는 D로 표시한다는 거. 이건 우리 교재 4-64쪽과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해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